안녕하세요. 오늘은 AI 모델 학습의 핵심인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과 학습 설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러닝 레이트부터 믹스트 프리시전 트레이닝까지 실전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8개의 퀴즈로 학습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10가지 핵심 주제를 다룹니다. 러닝 레이트로 학습 속도를 제어하는 방법, 배치 사이즈로 메모리와 성능의 균형을 맞추는 법, 그레이디언트 어큐뮬레이션으로 큰 배치의 효과를 얻는 기법, 러닝 레이트 스케줄러로 동적 조정하는 방법, 믹스트 프리시전 트레이닝으로 효율적으로 학습하는 법, 그레이디언트 클리핑으로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법, 및 디케이로 과적합을 방지하는 기법, 어리 스타핑으로 최적 모델을 선택하는 전략, 그리고 실전 설정 예제와 퀴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러닝 레이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러닝 레이트는 모델이 학습할 때 가중치를 얼마나 빠르게 업데이트할지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러닝 레이트가 너무 크면 학습이 불안정하고 수렴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너무 작으면 학습 시간이 오래 걸리고 로컬 미니멈에 갇힐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E-5에서 5E-4 사이의 값을 사용하지만 모델과 데이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러닝 레이트 설정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트랜스포머즈 라이브러리의 트레이닝 어규먼츠에서 러닝 레이트를 2E-4로 설정합니다. 이는 0.0001을 의미하며 매 학습 스텝마다 그레이디언트의 이 값을 곱하여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합니다. 엘러 스케줄러 타입을 코사인으로 설정하여 부드러운 감소 곡선을 만들고 웜업 레이시오를 0.1로 설정하여 초기 불안정성을 방지합니다. 2E-4는 매 스텝마다 가중치를 0.02%씩 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배치 사이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치 사이즈는 한 번에 처리할 데이터 샘플의 개수로 GPU 메모리와 학습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큰 배치는 안정적이지만 메모리를 많이 사용하고 일반화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작은 배치는 메모리 효율적이지만 학습이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GPU 메모리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큰 배치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그레이디언트 어큐뮬레이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작은 배치로 여러 번 포워드와 백워드를 수행하고 그레이디언트를 누적한 후 한 번에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 기법입니다. 메모리 제약을 극복하여 작은 GPU에서도 큰 배치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펙티브 배치 사이즈는 배치 사이즈 곱하기 어큐뮬레이션 스테프스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배치 사이즈가 8이고 스테프스가 4라면 어펙티브 배치는 32가 됩니다. 그레이디언트 어큐뮬레이션 설정 코드를 보겠습니다. PR 디바이스 트레인 배치 사이즈를 8로 설정하면 실제 메모리 사용량이 결정됩니다. 그레이디언트 어큐뮬레이션 스테프스를 4로 설정하면 4번의 그레이디언트를 누적합니다. 따라서 어펙티브 배치 사이즈는 8 곱하기 4로 32가 되지만 GPU 메모리는 8만큼만 사용합니다. 이를 통해 메모리 제약이 있는 환경에서도 32 크기의 배치 효과와 학습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러닝 레이트 스케줄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학습 과정에서 러닝 레이트를 동적으로 조정하여 초반 안정성과 후반 파인 튜닝을 모두 달성하는 전략입니다. 코사인 어닐링은 부드러운 감소 곡선을 만들어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리니어는 선형적으로 감소하지만 상대적으로 덜 효과적입니다. 칸스턴트는 러닝 레이트를 일정하게 유지하며 웜업과 함께 사용됩니다. 다섯 번째로 웜업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웜업은 학습 초기에 러닝 레이트를 0에서 목표값까지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초반 불안정성을 방지하는 기법입니다. 큰 그레이디언트로 인한 발산을 막아 초기 불안정성을 방지합니다. 웜업 레이시오를 0.1로 설정하면 전체 스텝의 10%를 웜업 기간으로 사용합니다. 이후에는 코사인이나 리니어 방식으로 부드럽게 감소시킵니다. 러닝 레이트 스케줄러와 웜업 설정 코드를 보겠습니다. 러닝 레이트를 5E-4로, 엘러 스케줄러 타입을 코사인으로, 웜업 레이시오를 0.1로 설정합니다.
전체가 1000스텝이라면 0부터 100스텝까지는 0에서 5e-4로 선형 증가하고 100부터 1000스텝까지는 코사인 함수로 부드럽게 감소합니다. 이렇게 처음 10% 구간에서 러닝 레이트를 점진적으로 올리고 나머지 90% 구간에서 코사인 곡선으로 감소시킵니다. 여섯 번째로 믹스트 프리시전 트레이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FP32 대신 FP16 또는 BF16을 사용하여 메모리 사용량과 학습 속도를 개선하는 기법입니다. FP16은 메모리를 절반으로 줄이고 속도를 2배로 높이지만 로스 스케일링이 필요합니다. BF16은 FP32와 같은 지수 범위를 가져 오버플로와 언더플로에 강하며 로스 스케일링이 불필요합니다. 최신 GPU인 A100이나 H100에서는 BF16을 권장합니다. 믹스트 프리시전 설정 코드를 보겠습니다. FP16을 펄스로 설정하여 비활성화하고 BF16을 트루로 설정하여 활성화합니다. BF16은 브레인 플로팅 포인트 16의 약자로 FP32와 동일한 8비트 지수 범위를 가지면서 가수부를 7비트로 줄인 형식입니다. 이로 인해 오버플로나 언더플로가 발생할 확률이 낮아 로스 스케일링이 불필요합니다. BF16은 FP32와 같은 지수 범위를 가져 안정적이며 최신 GPU에서 최고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일곱 번째로 그레이디언트 클리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그레이디언트의 크기, 즉 노엄을 제한하여 그레이디언트 익스플로딩 문제를 방지하고 학습을 안정화시키는 기법입니다. 너무 큰 업데이트를 막아 그레이디언트 익스플로딩을 방지합니다. 전체 그레이디언트 벡터의 크기를 L2 노엄으로 제한합니다. 일반적으로 RNN이나 트랜스포머에서는 1.0을, 불안정한 경우에는 0.5를 권장합니다. 그레이디언트 클리핑 설정 코드를 보겠습니다. 맥스 그레드 노엄을 1.0으로 설정합니다. 그레이디언트의 L2 노엄이 1.0을 초과하면 전체 그레이디언트 벡터를 스케일링하여 노엄을 정확히 1.0으로 만듭니다. 이는 방향은 유지하고 크기만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개별 그레이디언트 값을 클리핑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그레이디언트 벡터의 크기를 제한하여 방향은 유지하면서 크기만 조절합니다. 여덟 번째로 웨이트 디케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가중치가 너무 커지는 것을 억제하여 과적합을 방지하는 정규화 기법입니다. L2 정규화와 유사하지만 ADAM-W에서는 다르게 작동합니다. ADAM-W는 가중치 업데이트 시 별도로 디케이를 적용합니다. 일반적으로 0.01에서 0.1 사이의 값을 권장합니다. 웨이트 디케이 설정 코드를 보겠습니다. 웨이트 디케이를 0.01로 설정하고 아프팀을 애덤오토워치로 설정하여 ADAM-W 옵티마이저를 사용합니다. ADAM-W는 WW 별표, 딜, 넬라어 별표 램더, 넬라어 별표 그레이디언트 형태로 작동하여 웨이트 디케이를 그레이디언트 계산과 분리합니다. 이는 L2 정규화와 달리 어댑티브 러닝 레이트와 독립적으로 작동하여 더 효과적인 정규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아홉 번째로 어리 스타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검증 성능이 더 이상 개선되지 않을 때 학습을 조기 종료하여 과적합을 방지하고 최적 모델을 선택하는 전략입니다. 검증 성능이 하락하기 전에 중단하여 과적합을 방지합니다. 최고 성능의 체크포인트를 자동으로 저장하여 최적 모델을 유지합니다. 불필요한 학습을 스킵하여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어리 스타핑 설정 코드를 보겠습니다. 이벨 스트래터지를 스테프스로 설정하고 이벨 스테프스를 100으로 설정하여 100스텝마다 평가합니다. 세이브 토탈 리미트를 3으로 설정하여 최근 3개의 체크포인트만 유지합니다. 로드 베스트 마델 에텐드를 true로 설정하여 학습 완료 후 최고 성능의 모델을 로드합니다. 그리고 어리 스타핑 콜백을 추가하여 어리 스타핑 페이션스를 3으로 설정하면 검증 성능이 3번 연속 개선되지 않을 때 학습을 중단하고 가장 좋은 성능의 모델을 최종 모델로 선택합니다. 10번째로 실전 추천 설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초급 개발자를 위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하이퍼 파라미터 조합을 소개합니다. 러닝 레이는 애덤이나 ADAM-W에서 EE-4를 사용합니다.
배치 사이즈는 GPU 메모리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값을 사용합니다. 스케줄러는 코사인의 웜어프 0.1을 적용합니다. 믹스트 프리시전은 A100이나 H100에서는 BF16을, 그 외에는 FP16을 사용합니다. 그레이디언트 클리핑은 1.0으로 설정하고 ETK는 0.01을 사용합니다. 완전한 설정 예제 코드를 보겠습니다. 아웃포트 DIR을 리절츠로 설정하고 넘버 트레인 에퍽스를 3으로 설정합니다. PR 디바이스 트레인 배치 사이즈를 8로, 그레이디언트 어큐뮬레이션 스테프스를 4로 설정하여 어펙티브 배치 사이즈를 32로 만듭니다. 러닝 레인은 22-4, 엘라어 스케줄러 타입은 코사인, 웜어프 레이시오는 0.1로 설정합니다. 웨이트 K는 0.01, BF16은 트루, 맥스 그레드 노엄은 1.0으로 설정합니다. 이벨 스트래터지는 스테프스, 이벨 스테프스는 100, 세이브 토탈 리미트는 3, 로드 베스트 마델의 텐드는 트루로 설정합니다. 이 설정은 실전에서 검증된 안전하고 효과적인 조합으로 대부분의 NLP나 비전 태스크에서 좋은 성능을 보입니다. 이제 첫 번째 퀴즈입니다. TTS 모델 학습 시 러닝 레이트를 22-4로 설정했을 때 이것이 의미하는 것으로 가장 정확한 설명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모델의 가중치가 한 번 업데이트될 때마다 0.02%씩 변경된다. 두 번째, 모델의 가중치가 전체 학습 과정에서 최대 0.02%까지만 변경될 수 있다. 세 번째, 모델이 데이터를 학습할 때 2%의 오차를 허용한다. 네 번째, 배치마다 가중치의 2%를 무작위로 초기화한다.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첫 번째입니다. 모델의 가중치가 한 번 업데이트될 때마다 0.02%씩 변경된다가 정답입니다. 러닝 레이트 22-4, 즉 0.0002는 모델이 한 번의 업데이트, 즉 이터레이션마다 가중치를 0.02%씩 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각 학습 스텝에서 그레이디언트의 이 비율을 곱하여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전체 학습 과정의 총 변화량이나 오차 허용치와는 무관하며 매 업데이트마다 적용되는 변화율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그레이디언트 어큐뮬레이션 스테프스를 4로 설정하고 PR 디바이스 트레인 배치 사이즈를 8로 설정했을 때 실제 어펙티브 배치 사이즈와 GPU 메모리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어펙티브 배치 사이즈는 32이며 GPU 메모리는 배치 사이즈 32를 한 번에 처리하는 것과 동일하게 사용된다. 두 번째, 어펙티브 배치 사이즈는 8이며 GPU 메모리는 배치 사이즈 8만큼만 사용되지만 4번의 포워드 패스가 필요하다. 세 번째, 어펙티브 배치 사이즈는 32이며 GPU 메모리는 배치 사이즈 8만큼만 사용되고 4번의 그레이디언트를 누적한다. 네 번째, 어펙티브 배치 사이즈는 2이며 GPU 메모리 사용량이 4분의 1로 감소한다. 정답은 세 번째입니다. 어펙티브 배치 사이즈는 32이며 GPU 메모리는 배치 사이즈 8만큼만 사용되고 4번의 그레이디언트를 누적한다가 정답입니다. 그레이디언트 어큐뮬레이션은 작은 배치로 여러 번 포워드와 백워드 패스를 수행하고 그레이디언트를 누적한 후 한 번에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 기법입니다. 따라서 어펙티브 배치 사이즈는 8 곱하기 4로 32가 되지만 GPU 메모리는 실제로는 배치 사이즈 8만큼만 사용합니다. 이를 통해 메모리 제약이 있는 환경에서도 큰 배치 사이즈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웜어프 레이시오를 0.1로 설정하고 총 1000스텝을 학습할 때 학습 과정에서 러닝 레이트의 변화 패턴으로 가장 정확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0스텝부터 1000스텝까지 선형적으로 감소한다. 두 번째, 0부터 100스텝까지 선형적으로 증가하고 이후 900스텝 동안 코사인 함수에 따라 감소한다. 세 번째, 처음 100스텝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고 이후 급격히 감소한다. 네 번째, 전체 1000스텝 중 10%인 100스텝마다 러닝 레이트를 절반으로 줄인다. 정답은 두 번째입니다. 0부터 100스텝까지 선형적으로 증가하고
이후 900스텝 동안 코사인 함수에 따라 감소한다가 정답입니다. 웜어프 레이시오 0.1은 전체 학습 스텝의 10%, 즉 100스텝을 웜어프 기간으로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기간 동안 러닝 레인은 0 또는 매우 작은 값에서 설정된 최대값까지 선형적으로 증가합니다. 웜어프 이후에는 에러 스케줄러 타입이 코사인인 경우 코사인 어닐링에 따라 부드럽게 감소합니다. 이는 학습 초기의 불안정성을 방지하고 후반부의 파인 튜닝을 가능하게 합니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믹스트 프리시전 트레이닝에서 BF16을 FP16 대신 사용하는 주된 이유와 그 장점으로 가장 적절한 설명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BF16이 FP16보다 정밀도가 높아 더 정확한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BF16은 FP16과 동일한 지수 범위를 가지면서도 메모리를 절반만 사용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BF16은 FP32와 동일한 지수 범위를 가져 오버플로와 언더플로에 강하며 로스 스케일링이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네 번째, BF16은 모든 GPU에서 지원되어 호환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답은 세 번째입니다. BF16은 FP32와 동일한 지수 범위를 가져 오버플로와 언더플로에 강하며 로스 스케일링이 불필요하기 때문이다가 정답입니다. BF16, 즉 브레인 플로팅 포인트 16은 FP32와 동일한 8비트 지수 범위를 가지면서 가수부를 7비트로 줄인 형식입니다. 이로 인해 표현 가능한 숫자의 범위가 FP32와 거의 동일하여 오버플로나 언더플로가 발생할 확률이 낮습니다. FP16은 5비트 지수를 사용하여 범위가 좁아 로스 스케일링이 필요하지만 BF16은 이러한 추가 기법 없이도 안정적인 학습이 가능합니다. 정밀도는 FP16보다 낮지만 대부분의 딥러닝 작업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퀴즈입니다. 그레이디언트 클리핑의 맥스 그래드 노엄을 1.0으로 설정했을 때 발생하는 현상과 그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정확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모든 그레이디언트 값이 1.0 이하가 되도록 각 그레이디언트를 개별적으로 클리핑한다. 두 번째, 그레이디언트의 L2 노엄이 1.0을 초과하면 전체 그레이디언트 벡터를 스케일링하여 노엄을 1.0으로 만든다. 세 번째, 그레이디언트 값이 1.0을 초과하는 파라미터만 선택적으로 업데이트해서 제외한다. 네 번째, 러닝 레이드를 자동으로 1.0배로 조정하여 학습 속도를 제어한다. 정답은 두 번째입니다. 그레이디언트의 L2 노엄이 1.0을 초과하면 전체 그레이디언트 벡터를 스케일링하여 노엄을 1.0으로 만든다가 정답입니다. 그레이디언트 클리핑의 맥스 그래드 노엄은 그레이디언트 벡터의 L2 노엄, 즉 유클리드 거리에 대한 상한선입니다. 모든 파라미터의 그레이디언트를 하나의 벡터로 보았을 때 그 벡터의 크기인 노엄이 1.0을 초과하면 전체 그레이디언트 벡터의 스케일링 팩터를 곱하여 노엄을 정확히 1.0으로 만듭니다. 이는 개별 그레이디언트 값을 클리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레이디언트 벡터의 방향은 유지하면서 크기만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그레이디언트 익스플로딩 문제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퀴즈입니다. 웨이트 디케이를 0.01로 설정했을 때의 정규화 효과와 애덤 W 옵티마이저와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매 학습 스텝마다 모든 가중치를 1%씩 감소시켜 모델이 과적합되는 것을 방지한다. 두 번째, 로스 함수에 L2 정규화 항을 추가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내며 가중치가 너무 커지는 것을 억제한다. 세 번째, 애덤 W에서는 그레이디언트에 직접 적용되지 않고 가중치 업데이트 시 별도로 디케이를 적용하여 L2 정규화와 다른 효과를 낸다. 네 번째, 학습률을 자동으로 0.01배 감소시켜 학습 후반부의 안정성을 높인다. 정답은 세 번째입니다. 애덤 W에서는 그레이디언트에 직접 적용되지 않고 가중치 업데이트 시 별도로 디케이를 적용하여 L2 정규화와 다른 효과를 낸다가 정답입니다. 애덤 W 옵티마이저의 웨이트 디케이는 전통적인 L2 정규화와는 다르게 작동합니다. L2 정규화는 로스 함수에 가중치 제곱의 합을 추가하여 그레이디언트 계산에 영향을 주지만
ADAMW의 웨이트 디케이는 어댑티브 러닝 레이트 계산과 분리되어 가중치 업데이트 단계에서 직접 적용됩니다. 즉, WW, 젤라어 별표, 그레이디언트 플러스 램더 별표 W가 아닌 WW 별표, 딜, 넬라어 별표 램더, 넬라어 별표 그레이디언트 형태로 작동합니다. 이는 애덤의 어댑티브 러닝 레이트와 웨이트 디케이가 독립적으로 작동하게 하여 더 효과적인 정규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7번째 퀴즈입니다. 어리 스타핑에서 이벨 스테프스를 100, 세이브 토탈 리미트를 3, 로드 베스트 마델의 텐드를 true로 설정했을 때 총 1000스텝 학습 중 300스텝에서 최고 성능을 보인 후 성능이 계속 하락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첫 번째, 300스텝 이후에 모든 체크포인트가 삭제되고 300스텝의 모델만 저장된다. 두 번째, 100, 200, 300스텝의 체크포인트만 유지되고 학습이 300스텝에서 자동 종료된다. 세 번째, 최신 세계 체크포인트인 800, 900, 1000스텝이 유지되지만 학습 완료 후 300스텝의 베스트 모델이 로드된다. 네 번째, 300스텝의 모델과 최신 2개 체크포인트만 유지되며 즉시 학습이 중단된다. 정답은 세 번째입니다. 최신 3개 체크포인트인 800, 900, 1000스텝이 유지되지만 학습 완료 후 300스텝의 베스트 모델이 로드된다가 정답입니다. 이 설정에서는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합니다. 첫째, 이벨 스테프스가 100으로 100스텝마다 평가가 이루어지고 체크포인트가 저장됩니다. 둘째, 세이브 토탈 리미트가 3으로 디스크에는 가장 최근 3개의 체크포인트, 이 경우 800, 900, 1000스텝만 유지됩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베스트 모델인 300스텝의 정보가 추적됩니다. 셋째, 로드 베스트 마델의 텐드가 true로 전체 학습이 완료된 후 평가 지표가 가장 좋았던 300스텝의 모델이 메모리에 로드됩니다. 이 설정만으로는 어리 스타핑이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으며 어리 스타핑 콜백을 별도로 추가해야 학습이 조기 종료됩니다. 8번째이자 마지막 퀴즈입니다. 러닝 레이 스케줄러로 코사인 어닐링을 사용할 때 오웜어프 레이시오를 0.1, 총 1000스텝, 초기 LR을 5E-4, 최소 LR을 1E-6으로 설정했다면 500스텝 시점에 러닝 레이는 대략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2-4와 1E-6의 정확히 중간값인 약 2.5E-4. 두 번째, 코사인 함수의 특성상 5E-4에 가까운 약 4E-4 정도. 세 번째, 코사인 함수의 특성상 1E-6에 가까운 약 5E-5 정도. 네 번째, 오웜어프 구간을 제외한 중간 지점이므로 약 2.5E-4에서 3E-4 사이. 정답은 네 번째입니다. 오웜어프 구간을 제외한 중간 지점이므로 약 2.5E-4에서 3E-4 사이가 정답입니다. 코사인 어닐링은 100스텝의 오웜어프 이후 900스텝 동안 적용됩니다. 500스텝은 오웜어프 이후 400스텝 지점으로 전체 코사인 어닐링 구간인 900스텝의 약 44% 지점입니다. 코사인 함수는 초반에 천천히 감소하고 중반에 빠르게 감소한 후 후반에 다시 천천히 감소하는 특성을 가집니다. 500스텝 지점은 코사인 커브의 중반부에 해당하여 최대값인 5E-4와 최소값인 1E-6 사이의 중간보다 약간 높은 값, 즉 약 2.5E-4에서 3E-4 정도의 러닝 레이트를 가집니다. 정확한 값은 코사인 함수 계산이 필요하지만 선형 감소가 아닌 코사인의 부드러운 감소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하이퍼퍼레머터 튜닝은 실험과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작은 데이터셋에서 먼저 테스트하고 점진적으로 최적화해 나가세요. 실전에서 검증된 설정부터 시작하여 자신의 데이터와 모델에 맞게 조금씩 조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